효율에 대해서, 직력의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에서 이제 효율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얼마나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잘 내보내느냐에 대한 얘기죠. 음, 그래서 손실 부분이 이제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손실 부분을 거치고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그 손실의 경우에 손실이 가장 적게끔 되는 것이 이제 좋은 효율을 가진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효율을 볼 때 전동기, 발전기의 경우에는 성격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죠. 발전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효율이.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예, 기계적 입력이란 것은 원동기가 돌아가는 또는 수차가 돌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력이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전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출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전기적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전동기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동기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예, 전기적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기계적 출력이 얻어지게 됩니다. 물론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기계적 입력이나 전기적 입력이나 동일한 에너지 단위로 우리가 활용이 그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발전기의 경우에나 전동기의 경우에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손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효율을 값은 결국 입력분의 이제 출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효율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출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력에서 예, 손실을 갖다가 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수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출력을 우리가 알고 있고 손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출력을 그냥 그대로 두고요. 손실은 또한 예, 출력 플러스 손실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예.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을 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손실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손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예, 반복적으로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손실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동선과 철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선의 경우에는 저항선이죠. 저항 부분 주로 권선을 감게 되면 권선에 모두 손실이 있게 됩니다. 예, 권선에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뭐 봤었던 IA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권선 있었죠. 전기자 권선 또는 IF 계자 RF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RA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이 있겠죠. 그리고 철소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철 부분,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그 다음에 와류손이 있죠. 예, 두 가지를 따로 뭐 계산해서 주지는 않고요. 계산을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철소는 전체 얼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전류와 발생하는 자속 간의 관계가 직선이 아니라 히스테리시스 루프로 어, I하고 파이하고의 관계가 히스테리시스 루프로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루프를 따라 가지고 뭐 교류 전압이 인가될 경우, 전류가 인가될 경우에 발생하는 파이가 한번 루프를 돌 때마다 이 안에 면적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와류선의 경우에는 어, 자속이 자성체를 관통하게 되겠죠. 자속이 자성체를 관통하게 되면은 이 자속의 흐름에 따라서 또 상대적으로
그 전류가 상대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전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석이 발생했듯이 자석이 흐르면은 또 그 주위를 따라서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발생합니다. 예. 이 전류들이 이제 자성체를 통해서 자성체 안에서 흐르게 되니까 역시 열 손실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손실들을 이제 와류손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를 다 뭉뚱그려서 철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기계손이 있는데요. 기계손은 이제 축에서 이제 베어링 같은 데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그 다음에 바람의 저항, 공기의 저항에 의한 뭐 풍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계손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류부하손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표류부하손은 특정 지어서 이렇게 구분은 되지는 않지만 유동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특정되지 않지만은 발생되는 그런 손실들을 갖다가 표류부하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같은 조건을 주어질 때는요, 철손과 기계손, 뭐 표류부하손 그런 것들은 문제에서 정의가 돼서 얼마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효율 계산할 때는 동선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실 부분은 얘기한 대로 모든 손실을 다 합쳐야겠죠. 동선 플러스 철손 플러스 뭐 기계손 뭐 또 따로 언급된다면 이제 표류부하손 뭐 그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실험이라든지 또는 특정 값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동선 부분에는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동선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회로를 볼까요? 뭐 이런 분권 회로를 갖다가 분권 직류기의 회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손실을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좌가 있으니까 계좌에 저항이 있겠죠. 예, RF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RA가 있으니까 RA에 저항이 있을 거죠. RA. 그렇죠. RA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선을 구하려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값 IA를 구해가지고 IA 제곱 RA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RF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려면은 저 손실 값을 구하려면은 RF에 흐르는 전류 IF의 제곱 RF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요 IA나 IF를 구하는 과정이 전체적인 요 구조를 알아야지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IA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은 이 분권의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발전기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IF가 흐르고 이쪽으로 IL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흐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단자 전압이 얼마가 주어질 것이다. 뭐 이 값이 유기전압 또는 역기전력 값이 무슨 값이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회로의 구조와 그다음에 주어진 전기적 그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동선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동선이 저항과 계좌와 저항, 전기자 저항 쪽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두 개를 다 더한 것이 동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복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권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세 개, 그 직권 직권 계좌, 그다음에 분권 계좌, 그다음에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들이 권선의 손실들이 동선이 다 합친 것들이 동선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효율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